주말에도 뉴스가 쏟아지고 월요일 시작하자마자 쏟아지는데요. 수요일 즈음에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뉴스가 어떤 의미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옥경이 토론, 먼저 정호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온통 뉴스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 또 관련자들의 진술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다운표 보도여서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발언에 대한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검찰이 지금까지 이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들,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고 곧 수사도 임박할 것이다 예측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에 속도가 충분한지, 그렇게 되기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넘어야 될 것들이 많은지 궁금한데요. 정 의원님 먼저 사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네. 구속이 됐고요. 또 이제 압수수색도 네.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늘 본인의 측근하면 정진상, 김용이다. 유동규를 부정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었는데 지금 역설적으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피의 사실이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시간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시간 문제다. 결국은 이제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8억 4,700만 원이라 그랬나요? 네.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는가 또는 관여하고 있었는가, 이제 이것은 결국 검찰의 실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신 의원님. 지금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이제 지금부터 사실은 진검승부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네. 정치자금 수사는 어떻게 보면 진검승부로 들어가기 위한 초입에서 머물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판 승부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진상으로 넘어갈 거고, 그다음에 바로 이재명 대표로 넘어갈 텐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네. 대장동 사건을 위례지구하고 병합을 했잖아요. 검찰 수사에서. 네. 근데 첫 번째 수사는 이 대장동 관련 인허가 부분입니다. 네. 그 복잡한 여러 가지 이름의 회사들이 1호, 2호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천화동인 화천대유. 이 인허가 부분이고요. 이 정치자금은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것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유동규라는 사람이 왜 입을 열었는지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지만은, 유동규가 현재까지로 봐서는 배신을 한 게 거의 확실해 보여요. 그게 네. 프리바게인이든 뭐든지 간에 원인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따지면 유동규의 핵심 증언은 네. 인허가 부분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지금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말을 하고 있지를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칼은 가슴에 꼭 품고 정치자금 칼만 슬쩍 꺼내서 막 지금 휘두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정치자금 수사는 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자금이 어떻게 됐는지는 진실은 우리가 모르지만, 정치자금이 맞다고 그런다면 정치자금은 대타가 깜빵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주 네. 대표적인 게 안희정 지사 같은 네. 사람이 항상 있거든요. 김용이 안희정 그 당시에 보좌관의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 수사는 끝까지 안 받았다고, 내가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은 이건 아무리 검찰 실력이 뛰어나도 밝히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진짜 수사는 아직 검찰이 칼 끝을 내밀지도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유동규가 인허가에 관련된 한은 이 최고의 관계자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큰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는데, 그 큰 돌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인허가 들어갈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쌍방울이 요즘에 잠시 들어가 네. 있는데, 쌍방울 수사는 본체가 변호사비 대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화영 부지사 법카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주가 조작으로 가고 대북 지원으로 가고, 네. 지금 그리고 외화 유출 가고 그러잖아요. 핵심은 변호사비 대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아직 휘둘를 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거법 관련은 이번에 유동규 씨가 입을 열면서 김문기는 사실상 입증이 돼버린 거고요. 예. 백현동 문제는 이미 입증이 됐고, 그래서 성남 FC 기소가 멀지 않았고
백현동도 기소가 멀지 않았고 선거법은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사실 검찰이 지금 휘두를 칼이 아직도 많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치자금을 꺼낸 게 일종의 뭐 아주 중요한 진검승부로 가기 위한 전초전으로서의 한판 승부 같다 이런 말했는데 우상호 선대 본부장이 검찰이 정치자금 얘기 꺼냈을 때 아유 헛웃음 나오더라. 에이 별것 아니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데 사실 이게 지금 신 의원님이 분석하신 거랑 빗대 보면 굉장히 민주당에서는 모골이 송연해야 될 일이 아닌가. 우상호 전 위원장이죠. 네네. 우상호 전 위원장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저는 네. 우상호 위원장 전 위원장의 얘기는 별로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굳이 정치 자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그런 설명을 했던 건데 이게 지금 신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뒤에 지금 칼을 여러 수십 자를 더 숨겨놓고 앞에 지금 정치 자금 칼을 꺼내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데 동의하시나요, 저는? 워낙 돈이 많이 들어와서 필요도 없었다라는 식으로 치부하지만 정치판에서 특히 선거 때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심리가 네. 작동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시는 일련의 논리에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해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 대장동 문제가 제기됐을 때 또 쌍방울 문제가 제기됐을 때 본류하고 지금 터지는 그 쟁점은 조금 차이가 있죠. 네. 분명히 있는데 결국은 이제 본류를 향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 이제 지류를 가지고 쟁점화 해가지고 여기서 정리가 될 것인가 하는 거에는 검찰의 역량과 정보력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모두에 그러셨잖아요. 유동규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배신과 관련된 말 중에 오늘 배신하는 자는 내일 배신당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유동규가 배신한 것 같은데 아마 2년 전에 유동규가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언뜻 스쳤어요. 네. 그 토사구팽이라는 말도 있고 또 전화기 집어던지기 직전에 왜 그 정진상 김용과 통화하면서 자기가 또 이제 그 소위 그 인터뷰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 얘기를 보면 유동규는 토사구팽 당했다고 생각하면서 감옥에서 칼을 갈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찌됐든 지금 2차 방화벽까지 온 거예요. 1차 방화벽은 무너진 겁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검찰로 볼 때는 메뉴가 참 많아요. 지금 유동규의 입도 있지만 좀 이따 남욱은 또 어떤 네. 말을 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그 궁금한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그 사건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상당히 오랫동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잘근잘근 해집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유동규 전 본부장 검찰이 수사하는 것 보니까 꽤 실력 있게 하더라. 그리고 뭐 형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뭐 의리가 어딨냐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사실은 심경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고 그 뒤에는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죄를 놓고서 약간 거래가 있지 않느냐라는 추측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의 시간입니다. 유 본부장이 재판 중인데 추가 폭로라든지 정치적 파장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요. 신 의원님 뭐가 더 계속 앞으로 쏟아진다 이렇게 일단은. 그렇죠. 일단 대장동 관련해서는 유동규 본부장이 뭐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네네. 아마 이재명, 정진상, 유동규 그리고 지금 죽은 유한기 뭐 이런 분들이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고요. 남욱과 정민영 변호사는 한 몸입니다. 네. 정민영 변호사를 남욱 변호사가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네. 집어넣고 계속 심부름을 시킨 사이이기 때문에 이건 같은 몸이죠. 네. 그러니까 정민영은 유동규하고 일을 했으니까 유동규, 남욱, 정민영을 가운데 놓고 한 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한 몸으로 돼 있는 유동규 파와 이 김용으로 대표되는 사람들하고 지금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폭로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유동규가 큰 돌이라고 얘기하는 게 뭔진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리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치 자금에 지금 관심들이 집중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정치 자금은 일단 이게 방화벽을 치는 게 안 받았다고 김용이 일단 방화벽을 치고 지금 있고, 현재까지.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민주당 한쪽에서는 김이 혹시 몰래 김용이 몰래 착복한 거 아니냐, 배달 뭐 이런 사고. 얘기들이 네. 지금 배달 사고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방화벽이 하나 둘 이렇게 있는 건데요. 하여튼 어찌 됐든지 간에 이 8억 어쩌고 저쩌고 하는 돈은 김용 선에서 끊어내고 김용이 뒤집어 쓰고 뭐 이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네.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그리고 이제 남욱 또 앞서 말씀하신 여러 분들의 진술. 지금 현재로서는 뭐 검찰이 다른 물적 증거를 재판 중이기 때문에 언론이나 뭐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진술만인 상황에서는 진술이 바뀐 게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통 재판에 대한 신뢰를 볼 때 진술이 바뀌면 좀 신뢰할 수 있나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자꾸 의혹 제기나 혹은 이제 현 정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야 저거 뭐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정의님? 진술이 뭐 구체적으로 바뀌었다기보다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네네. 입을 연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우선 지금 정치 자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했는데 지금 그 관련해가지고 돈을 전달한 사람의 메모라든지 또 남욱 변호사의 진술까지도 지금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추가 폭로야 당연히 있겠죠. 지금 신변 보호까지 지금 네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큰 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님. 제가 볼 때는 아마 돌 무덤일 거예요. 돌 무더기를 지금 갖고 앉아가지고 지금 큰돌 하나씩 하나가 아니라. 짱돌도 네. 한번 던져보고 뭐 해가면서 엄청나게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정치가 물론 이 부패 뇌물도 중요하지만은 10여 년 동안의 인연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인간성과 관련된 얘기도 막 할 거라고요. 예를 들면 벌써 나오잖아요. 호주에 가서 요트를 탔는데 요트 값은 내가 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봐서는 일단 유동규의 입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챙길 거는 오히려 마이너스일 것이다라는 거는 뭐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과 관련해 가지고선 아마 그 본인의 죄는 본인이 받고 네. 또 다른 사람의 죄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 이슈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지 김용과 관련해서 4개월 동안 돈을 나눠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받았는데 그 사건이 터질 무렵에 이제 그 돈을 거의 받아갖고 쓸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이슈가 터져버려가지고 이 돈을 안 썼을 수도 있다라는 이론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김용이 갖고 있나? 아니면은 뭐 돈도 5만 원짜리면은 그 일련 번호가 있어서 추적이 가능한가? 그래서 왜 막판에 처음에 그 8억 4,700만 원 중에 1억은 일단 유동규가 인마이 포켓하고 나중에 이제 사건이 터지자마자 다시 또 1억을 돌려줬다 그러잖아요. 그 1억을 돌려준 이유는 또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상상력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에요. 예. 저는 여기 하나만 보태면 9월에 1억을 반납했다는 것을 굉장히 주목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금방 정 의원 말씀하신 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걸 주목할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유동규 시각이 튀어나오면서 선거법 관련으로 기소가 된 김문기를 잘 모른다는 부분이 거의 입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거법 관련 이미 기소가 된 이 사건에서 이거 이재명 대표가 싸우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진 선거법을 가지고 선거법이 그렇지 않아도 기소가 되면 참 방어하기가 어려운 이 혐의거든요. 근데 이 유동규의 배신으로 해가지고 이 선거법 소송이 굉장히 힘들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방금 뭐 언급한 부분인데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들 선거법 관련된 얘기죠. 모른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는 분이 이제 통화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갑자기 물으면 갑자기 생각 안 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또 계속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내가 만약 대표라면 난 이렇게 풀겠다. 좀 이런 뭔가 너무 대치해서 사실 이슈만 띄워놓고 좀 청취자분들 듣기에는
무책임해. 자꾸 싸움만 일으키는 것 같아라고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 그렇게 안 했어야죠. 네. 그때 지금 여러 개 이것도 지금 방송 인터뷰인데 방송 인터뷰를 토론회에서도 그 토론에서도 했고 방송 인터뷰도 여러 군데 가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렇게 안 하고 참 가까이 했던 분이고 중요한 일을 했던 분인데 참 안타깝게 됐다. 이런 정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근데 네. 그때도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저렇게 할까? 이유가 뭘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꼬투리가 잡힌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갑자기 유족들이 누군가가 하고 지금 얘기한 녹취가 흘러나오고 네, 이러는 A 씨 건 이렇게만 보도가 이게 되고 지금 있습니다. 디펜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그런 네.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 또 관련된 입장에 대한 또 얘기를 잠깐 짚고 가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그냥 상식적으로 풀었으면 될 이야기인데 의혹이 오히려 더 지금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또 그럼 끝까지 몰랐다 그러든지 이제 와가지고 어쨌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잠시 블랙아웃이 돼가지고선 했다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설명으로 들리겠습니까? 변명으로 들리겠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일련의 변명이 유동규 씨가 지금 그 이재명을 공격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명분처럼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유동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1년 동안 말 안 하고 있었는데 김문기 한테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더 이상은 네. 참을 수가 없다는 식으로 내가 왕년에 장비를 자청했었는데 이제 이 판에는 친구도 없고 의리도 없으니까 나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서서히 뭐 말려 죽인다 그랬나요? 네, 뭐 그런 정말 담을 수도 없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두고 봐라 하면서 지금 속편을 지금 기대하게끔 만드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법이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그런데 자칫하면 이제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돼서 선거법 위반이 딱 걸리게 되면은 이거야말로 치명타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지금 상황을 맞게 될 수밖에 없죠. 예. 어떻게 또 풀어가야 할까요? 잠시 여기서 저희가 광고 좀 듣고 오겠습니다.